네, 안녕하세요. 새바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성 원장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진료실에도 보호대를 차고 오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보호대도 단계에 따라 상황에 맞게 써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얇은 천이나 니트 소재로 된 슬리브형, 압박형 보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꽉 잡아주는 힘은 약하지만 보온 효과가 뛰어나서 주변 관절 혈액순환을 돕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환자분들이나 에어컨 바람이 무릎에 시리는 분들에게 가볍게 쓰시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옆에 쇠나 플라스틱으로 된 스프링 지지대, 힌지가 들어있는 무릎뼈를 부분에 실리콘 링이 있는 기능성 보호대입니다. 이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체장을 분산시켜주고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줍니다. 중기 이상의 환자분들이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하실 때 착용하시면 관절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각도 보조기입니다. 각도 보조기는 이렇게 옆에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각도를 0도부터 120도까지 단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단계에 따라서 회복 기능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때 적합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각도에 따라서 무릎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재건술이나 봉합술을 하신 분들에 있어서 관절 각도를 처음부터 많이 구부리기 때문에 다시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주수별로 기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각도를 늘리면 되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호대가 좋다고 하루 종일 심지어 주무실 때까지도 차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보호대는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내 무릎을 지탱해야 될 허벅지 근육이 일을 안 해서 근육이 다 빠져버리게 돼요. 보호대를 걷거나 활동하실 때에만 차시고 쉴 때는 꼭 빼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을 더 키워오시는 안타까운 행동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픈 걸 참고 무리해서 걷는 등산 같은 운동입니다. 근육을 키운다고 무릎이 붓고 아픈데도 꾹 참고 만보, 등산, 다녀오기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입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염증이 심하다는 신호니까 아플 때는 꼭 쉬셔야 됩니다. 운동은 통증이 가라앉았을 때 평지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부터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두 번째,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데 뜨거운 찜질하기입니다.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뜨끈한 찜질백부터 올리시잖아요. 만성적인 뻐근함에는 온찜질이 맞지만 무릎이 퉁퉁 붓고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있다면 염증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얼음팩으로 냉찜질을 해서 열을 식혀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쪼그려 앉아서 집안일 하기입니다. 걸레질하거나 마늘 까실 때 쪼그려 앉으시잖아요. 우리 몸무게가 60kg이라고 할 때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무려 몸무게의 7배에서 8배, 약 400kg 이상을 짓누르게 됩니다. 연고를 믹서기에 가는 것이랑 똑같아요. 집안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하시고 바닥 생활보다는 침대와 소파 생활을 하시는 것이 무릎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병원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적인 관리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집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무릎 보약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확실하고 돈 안 드는 치료제는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우리 몸무게가 1kg가 늘어나면 걸을 때나 무릎이 견뎌야 되는 하중은 무려 3kg에서 5kg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살을 1kg만 빼도 무릎에는 5kg의 모래주머니를 벗어 던지는 것과 같죠.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 살은 찌고 무릎은 더 아파지는 악순환이 빠지는데요. 식사량을 조금만 조절하셔도 딱 2-3kg만 빼보셔도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는 안전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변 근육이 다 빠져서 관절염이 더 빨리 오거든요.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실내 자전거나 수영장에서 걷는 아쿠아로빅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내 체중은 안장이나 물의 부력에 받쳐주기 때문에 연골은 닳지 않으면서도 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단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실내 자전거를 탈 때 무릎의 각도가 살짝 펴지게 해서 더 구부러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무릎이 90도까지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만 90도 이상으로 구부러질 때 안쪽으로 많이 닳게 되고 위에 뼈, 아래 뼈, 가운데 뼈 다 손상을 가게 됩니다. 다리를 뻗었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러질 정도로만 높게 타셔야 무릎 안쪽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천연 무릎 보호대인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허벅지 앞쪽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무릎을 앞쪽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요. 단단한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TV를 보실 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를 등 뒤에 기대고 바르게 앉으신 다음에 무릎 한쪽 다리를 일자로 쫙 펴니다. 그러고 발목을 내 몸통 쪽으로 찌릿하게 당긴 상태에서 10초간 버티는 것입니다. 벽에 먼저 등을 기대고 다리를 쫙 펴니다. 다리를 쫙 핀 다음에 발목을 그 다리 쪽, 자기 몸 쪽으로 최대한 당겨와서 찌릿한 느낌이 들 정도로 당겨주고 허벅지 앞쪽의 근육에 힘을 쫙 주시게 되면은 가장 좋고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운동하는데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실 텐데 이걸 양쪽으로 번갈아 가며 틈내는 대로 해주세요. 허벅지가 단단해지면 무릎 연골이 닳는 속도가 확실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무릎에 좋은 운동과 관리법이라도 통증을 꾹 참으면서 억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픈 걸 참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연골 손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일상 속의 관리법들은 무작정 혼자서 따라 하시기보다는 먼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내 무릎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내 상태에 맞는 치료를 안전하게 치료받으면서 병행하시거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재활 단계에서 꾸준히 실천하셔야 비로소 무릎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 병원에 아픈 곳을 낫게 해서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곳이 병원이지 환자들을 무섭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가면 수술하려고 하겠지, 수술하면 걷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겠지 하는 지레짐작과 두려움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로 영향을 주고 내 세포를 재생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살짝 고쳐 쓰는 아주 착하고 안전한 치료법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픔 참지 마시고 편안한 걸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각각의 치료 영상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바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